동백섬 도착했습니다. 자, 가자. 야, 아침바다 좋습니다. 오늘은 지금 영하 1도입니다. 그리고 시계를 차고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딸내미가 시계 차는 날이라서 오늘은 시계가 없어서 천천히 달리겠습니다. 오늘은 훈련에서 그리고 시합에서 동반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달렸습니다. 시합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브서리도 많이 했고 남들보다 덩치도 크고, 그리고 저는 훈련에서든 시합에서는 좀 파워풀하게 달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의 뒤에선 입장보다는 앞에서 끌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합에서 달리다 보면 제 앞에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반주를 하든 뒤에 붙든 일단은 앞에 있는 주자가 있으면 따라 붙어야 됩니다. 뒤에 따라 붙은 상태에서 몇백 미터를 가든 몇십 미터를 가든 뒤에 붙어서 갑니다. 그 다음에 나란히 가다가 앞서가든지 동반주라든지 시합에서의 페이스는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간혹 이렇습니다. 제가 뒤에 붙었는데 이 사람이 도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뒤에 붙으면 막 누가 뒤에 붙었다고 막 피하면서 달리는 겁니다. 어떤 경우 뒤로 보고요. 뒤에 누가 붙었다는 걸 싫어하는 거죠. 우리가 시합에서는 입상권 주자가 아닌 이상은 참가자들은 대회에서 자기의 기록 목표를 그 안에 골인하기 위한 동일한 시합 목표가 있습니다. 입상권 주자들은 1등으로 들어가든 3등으로 들어가든 경쟁자들보다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경쟁자들을 끌고 가는 게 이 사람들의 시합 목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입상권 주자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은요, 자신이 목표한 기록에 골인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 시합에서 누군가보다 앞서서 골인하는 게 그런 목표는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2시간 59분 59초 안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동반주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42km를 2시간 59분 59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km에 4분 15초 페이스로 달려야 됩니다. 4분 15초 페이스가 이사구 주자들한테는 수월한 페이스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2시간 50분대 주자 혹은 서브3를 목표로 하는 주자들은 쉽지 않은 페이스입니다. 이 쉽지 않은 페이스를 42km 동안 달리기 위해서는 비슷한 기록을 가진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훈련에서요, 동백섬을 이렇게 달리다 보면 저보다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저보다 늦는 사람들이 있는데, 훈련에서는 많은 거리를 달리는 게 목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10km보다는 15km 달리는 게 낫죠. 15km를 수월하게 달리는 게 낫고, 그렇다면 동반자가 있으면 훈련 거리를 1km라도 더 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동반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달려봤습니다. 제가 39살 때 겁니다. 헬스클럽 운영할 때였어요. 그때는 바로 이 지점을 돌고 있는데, 이 언덕을 통과하고 나서 이 언덕을 내려가고 있는데 앞에 우리 헬스클럽 강사가 2명이 왔더라고요. 그때 애들 나이가 20살. 바로 여기서, 그때는 제가 아마 여기서 한 4분 10초 이 페이스로 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친구들도 최대생이고 체력이 좋다 보니까 그 친구들한테 아마 제 체력 혹은 달리기 페이스를 과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마라톤 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갖고 훈련을 열심히 해서 달리기 실력이 쑥쑥 늘어났을 때입니다. 그 친구들한테 제 마라톤 실력을 과시하고 싶은 것도 있고, 나이가 20살 차이 나는데 저하고 비교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동백섬을 돌고 내려가고 있는데 동백섬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 왔느냐고
같이 달리자고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고 동반주를 하면 되는데, 동반주를 하지 않고 저 혼자 내빼는 거죠. 야, 너가 내 함 잡아봐라, 이런 마음으로. 달려도 처음에는 몇 바퀴나 따라 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돼 있고, 그 친구들은 얼마 달리지도 않고 마라톤에 대한 페이스 운영에 대한 걸 모르죠. 그 친구들은 마라톤에 대해서 여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초반부터 내빼면 따라 붙을 수가 없습니다. 몇 바퀴 따라 붙었다고 한들 오래 같이 달리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얼마 달리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저 혼자 달려야 됐고요. 아마 그때 제가 그 친구들을 제대로 끌어주고 달리기 처음 나왔잖아요. 그 친구들은 첫날에 그 친구들한테 달리기의 몸이, 마라톤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줬다면 이런 아쉬움과 후회, 미안함, 이런 게 많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달리고 있고 20년 동안 혼자 달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동반주의 중요성, 필요성, 장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혼자 달리지 않고 만약에 동반주를 한다면 지금보다 2배 빠른 페이스로 달릴 것 같아요. 혼자만의 운동시간보다는 훨씬 집중도 높은 운동시간을 가질 거고, 마라톤 훈련에서 동반주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조건 필요하진 않습니다. 오늘 제가 동백선에서 훈련한다고 해서 동반주 하자, 그래서 몇 시 돼서 만나자,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이상은 7시 돼서 만나자고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7시에 만나기가 힘듭니다. 누군가는 일찍 와서 기다려야 되고 누군가는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훈련 리듬이 퍼펙트하게 준비되어 있기는 힘듭니다. 야, 일출 멋지다. 모든 훈련에서 동반주를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죠. 혼자만의 운동도 잘 해내야 될 겁니다. 만약 제가 혼자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누군가 같이 동반주할 사람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스킬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필요합니다. 마라톤도 무작정 달리는 게 아니라 기술, 요령이 필요합니다. 동반주에 요령이 필요한 거죠. 만약 저 앞에 같이 뛰고 싶은 사람이 있다 이러면 급히 지나치지 말고 뒤에 붙은 상태에서 앞에 사람이 있으면 서서히 접근합니다. 확 지나치면 안 됩니다. 뒤에 붙었다 그럼 속도를 높이지 않고 그 사람하고 페이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이 내보다 페이스가 늦다 이러면 지나칩니다. 속도가 내보다 늦다고 무조건 지나가는 것보다 이 사람을 끌고 같이 운동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동반주자가 있으면 운동 거리가 더 많아지니까요. 그때 앞에 나서서 페이스를 확 당겨서 멀리 도망가지 않고 그 사람 페이스보다 한 10% 20% 정도 더 빠르게 앞에서 뛰어봐 줍니다. 그렇다면 뒤에 주자는 생각을 하겠죠. 아, 이 사람을 따라가느냐, 이 사람을 낳아주느냐. 뒤에 사람은 저보다 늦은 사람일 수도 있고 달리기 나와서 초반에 페이스를 늦춘 상태에서 높여 나가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현재의 페이스에서 따라 붙느냐 먼저 갔느냐 이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같이 달리는 게 좋은 겁니다. 오늘 훈련 나와서 저 사람을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죠. 저 사람을 따라가는 거, 못 따라가서 퍼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각자의 현재 훈련 페이스를 이어나가느냐 붙어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같이 달릴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일부러 내가 페이스를 낮춰갖고 이 사람하고
같이 달릴 필요도 없고 억지로 내가 페이스를 끌어올려서 앞에 사람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억지로. 운동 나올 때 오늘 나의 훈련 스케줄을 다들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기의 훈련 스케줄에 맞게 훈련을 진행해야 될 겁니다. 물론 뒤에 따라 붙는 입장에서는 억지로라도 무리 되지 않는다면 뒤에 따라 붙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게 좋을 겁니다. 훈련 목표도 가볍게 달리러 나왔다가 동반주자 덕분에 빡세게 달려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훈련법이에요. 저는 그런 훈련 방법을 추천합니다. 대다수의 러너들에게 훈련 페이스도 중요하지만 훈련 페이스보다는 훈련 거리, 얼마나 거리를 늘려나갈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겁니다. 가자. 시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훈련에서 내가 좀 더 수월하게 많은 거리를 달릴 수 있기 위해서는 동반주자가 중요합니다. 내 페이스를 끌어줄 동반주자도 중요하고 빨리 뛰는 동반주자도 중요하지만 내 훈련을 오래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동반주자하고 운동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동반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됩니다. 내 페이스가 조금 빠르다면 그때는 조금 늦춰주고, 많이 빠르면 그때는 앞서 나가야 됩니다. 다른 동반주자를 서치해 나가야 됩니다. 시합에서 그러잖아요. 앞주자하고 동반자다가 이 주자가 늦을 것 같으면 그 앞에 몇십 미터 앞에 오면 타켓터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자 뒤로 하고 앞에 타켓터에 접근해서 동반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훈련에서도 이 주자가 늦다, 그렇다면 늦은 페이스로 억지로 달리지 말고 제쳐갖고 혹시 앞에 또 다른 동반주자를 물색하면서 훈련을 이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바다 좋다.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늦더라도 지금 저 앞에 한 1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앞에 30m 앞에 저 사람한테 접근하는 겁니다. 내 페이스보다 10% 정도 높여서 그 다음에 그 사람 뒤에 붙었다, 그때는 페이스를 다시 조금 낮춰요. 뒤에 붙어서 이 사람의 페이스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보다 좀 늦다 싶으면 조금 동반자다가 다시 앞서갑니다. 그 앞에 또 있잖아요. 앞에 또 한 30m 앞에 있대. 그러면 다시 속도를 높여서 그 사람 뒤에 붙습니다. 이때 속도를 지나치게 높이면 안 됩니다. 내 페이스를 너무 높여서 페이스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빠른 속도로 이 사람들을 제쳐나가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희생물들이 아닙니다. 이런 즐거움이 마라톤 훈련에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희생물이 아니라 내 훈련 거리를 늘려줄 조력자들인 거죠. 눈앞에 보이는 모든 러너들은 내 훈련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좀 더 오래 달릴 수 있도록 이용을 해야 됩니다. 동백섬에서 간혹 달리다 보면 저도 충분히 빠르게 달리고 있는데 저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이 저보다 앞서가서 저를 동백섬에서 한 바퀴 두 바퀴 제끼면 그분들한테 좋은 훈련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실력이 비슷하든지 저를 앞서가서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제 시야에 계속 보인다면 그 사람의 훈련 형태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훈련장보다는 시합장에서 이런 케이스를 더 많이 봅니다. 훈련에서는 아무래도 저보다 빠른 사람보다는 저보다 느린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합장에서는 비슷한 기록의 주자들이 달리다 보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빨리 달리지 않으니까 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원 마라톤 같은 데서는 저를 앞서가는 사람이 수백 명이 됩니다.
만약에 100명이 저를 앞서갔다면 이분들 중에서 90%, 95%는 나중에 다 저한테 잡힙니다. 저는 서브서리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55번이 넘어요. 시합장에서 만나는 러너들 중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신이 서브서리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오늘 서브서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저하고 동반주를 하게 되면 꼬린 지점까지 좋은 페이스메이커하고 달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몸이 가볍다고 생각해서 초반에 앞서간다든지 혹은 저 같은 사람을 앞질러서 에너지를 얻으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 서브서리 많이 한 사람인데 저 사람을 앞서가면 내가 서브서리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생각. 앞주자를 앞질러 갈 때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뒤에 붙어서 동반주 시간을 좀 갖다 보고 이 사람이 내보다 늦다 싶으면 그때 서서히 앞서가는 겁니다. 시합장에서 저를 앞서가는 분들은 어떤 행태일 것 같아요? 시합장에서 저를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런 형태입니다. 아, 멀리 저 타켓트가 보인다, 정두식이다, 자 잡으면 되겠다 잡고 뒤에 붙어서 같이 동반주 하다가 제가 페이스가 현저히 늦으면 그때 앞서가면 되는데 그냥 앞질러 가는 겁니다. 목표한 타켓트보다 자기가 앞서가면 마음이 가벼워지죠. 속도가 나갈 겁니다. 이때 속도를 더 붙여 나가는 거죠. 이렇게 오버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계속 이 페이스로 꼬리 날 때까지 가면 되는데 그게 힘듭니다. 그 속도가 자신의 훈련 페이스였다면 괜찮겠지만 시합에서는 훈련 때보다 20-30% 정도 몸이 가볍습니다. 거기에서 더 오버를 한 거죠. 훈련에서 동반주 요령이 몸에 익지 않으면 시합에서는 동반주의 장점을 제대로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동반주는요,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훈련 방법입니다. 그런데 동반주를 천천히 관광 모드로 뛰는 그런 동반주다,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시간 아깝습니다. 동반주에서는 훈련 거리를 높인다, 훈련 페이스를 높인다, 이 두 가지가 우선 목적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동반주에서 이야기 나면서 시간 끌면서 훈련보다는 여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동반주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한다고 도서관 가갖고 책은 펼쳐놓고 친구랑 수도 하나 뜨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햇살이 좋아서 해변을 한 바퀴 더 뛰겠습니다. 동백섬은 응달이 돼서 햇볕을 많이 못 보는데 야, 바다 수영 나오신 분들 대단합니다. 자, 한 바퀴 더 돕니다. 자, 이제 속도를 좀 높이겠습니다. 동반주라 생각하고 추월하고 왔습니다. 앞에는 동반주자들이 많죠. 계속 따라 붙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이 동반자들을 제껴 나가야 되겠죠. 추월하든 동반 대상이든 동반주자는 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련에서나 시합에서나 후반에는
오버페이스가 없으니까 동반주자나 추월 대상이다 훈련해서 좋은 동반자가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저보다 빠른 주자하고 동반자하는 게 더 낫겠죠. 비슷한 페이스로 달리고 있는 주자라면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따라 붙을 수 있을 정도로 둘 다 좋은 훈련 시간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꼬린 지점 몇몇 안 앞두고 그 다음에 서로 레이스를 붙어 갖고 추월하거나 서포트를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km 남았습니다. 가자. 운동을 마쳤습니다. 오늘 마라톤 쉐이를 착용하지 않아서 몇 킬로를 달렸는지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훈련에서도 동반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서 제대로 된 훈련 시간들을 갖길 바라겠습니다.